네, 돋보이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이 좀 사주나 했는데 오늘 다시 6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좀 쉽지 않은 시장이죠. 그런데 종목별 장세는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소 위크다 이제 친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이벤트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친환경 쪽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이 EU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연초 예상했던 수치보다 연중에 왔을 때 하반기 가면 갈수록 그런 어떤 압박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특히 이제 202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감축 목표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38%의 감축 목표를 55%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미국은 2030년 이후에 나오는 신차의 절반을 네. 친환경차로 바꾸겠다.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린 상태고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징벌적인 과징금이 네. 굉장히 크다는 거죠. 기업의 존폐 여부를 가릴 정도로. 반대로 당근책으로 또 보조금 같은 그 어떤 정책적인 또 어떤 당근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세트업체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게 초기 시장에는 굉장히 후하게 많이 주지만 네.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로 가게 나중에는 안 되면 주죠. 줄어들게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초기 시장에서 빠르게 선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압박도 있지만 이런 보조금 제도에 의한 어떤 좀 더 빠르게 좀 서둘러야 되는 이 친환경 부분을 서둘러야 되는 네. 그런 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들도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어떤 투자 규모라든지 네. 그리고 친환경차의 어떤 점유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이 판매 대수를 굉장히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 네.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035년까지 유럽서 이제 전기차만 만들겠다. 또 국내에서는 2040년까지 이제 내연기관을 도저히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이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수소보다 확실히 전기차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삼성 SDI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리콜 이슈 이후에 좀 급락을 했다가 어제 좀 반등을 해주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GM 관련된 리콜 이슈는 네. 주가에 이제 이미 충분히 다 반영된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좀 이 어떤 배터리 화재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테슬라도 이제 배터리 화재 부분이 과거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네. 테슬라 지금 흐름 보시면 다들 주가라든지 회사의 성장 보시면 다들 수긍하실 정도로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내연기관 쪽에서 2, 3년 전에 BMW가 이제 엔진 결합 이슈로 인해서 화재가 네. 많이 났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주가 다 좋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화학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세계 점유율 2위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안정화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번 이슈로 인해서 GM이 굉장히 좀 만약에 책임 전가를 LG화학에 굉장히 크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어떤 이 리콜에 대한 자기들 책임을 지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저는 주가 자체적으로는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네. 한 10월에 결정하겠다는 좀 약간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번 달에 올해 상장이 확실한 건가요? 그건 모르죠. 10월에 결정하겠다고 이제는 약간 유보한 상태인데 네. 사실 LG 입장에서는 상장을 꼭 시켜야 됩니다. 빨리. 왜냐하면 그래야 자금을 모아서 좀 신규 투자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 이 리콜 이슈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아마 거래소에서 아마 상장 승인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LG 그룹 입장에서도 이 리콜 이슈를 빨리 해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LG화학의 주가는 전 충분히 반영된 바닥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아마 리콜 이슈의 어떤 해소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좀 접근해도 되는, 저는 오히려 접근해도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상장 이후까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상 알지만 이제 이 자회사가 떨어져 나가면 네, 분할 이슈는 좀 분할 영향이 이슈, 있죠. 그러니까 분할 이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이제 어떤 그 GM의 어떤 리스크를 해소되는 모멘텀 구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네. LG화학의 주가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부담된다고 하시면은 LG화학의 주가도 저는 지금 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주가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셀업체 관련해서 지난번에 삼성 SDI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LG화학이 너무 많이 빠졌다. 오히려 좀 안전하게 지금 저가 매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세 속에서 저희가 또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유망주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좀 숨겨진 종목이라고도 할 수 네.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근데 이 종목 좀 많이 오르지 않았었나요? 지난번에? 예, 어저께 좀 네네. 어제 좀 올랐고요. 근데 어제 이제 기간 수급 들어오면서 오르긴 했는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대우 인터내셔널이라고 다들 이제 기억하실 그쵸. 건데 네. 뭐 우리가 소위 쉽게 얘기해서 상사 종목이잖아요. 무역 상사 예, 무역 이쪽이죠. 상사 주로 트레이딩 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본업 네. 자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본업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이제 뭐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다시 재가동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상사 관련된 트레이딩 관련된 하는 회사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크게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네. 에너지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다들 아시는 미얀마 가스전. 네. 예.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 좀 이슈가 많았죠. 근데 너무 우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 미얀마 사태 때문에 뭐 미얀마 가스전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미얀마 가스전은 해상에 있는 프렌트 설비고요. 그 미얀마 가스전에서 나오는 그 가스의 80%가 그 가스 배관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는 이제 미얀마 자체적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미얀마 지금 어떤 이런 그 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포스코가 갖고 있는 미얀마 가스전이 영향을 받을 일은 거의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아마 이 가스 관련돼서 좀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가스 가격이 네. 그 유가랑 좀 연동이 되는데 아마 이제 유가 대비했을 때 항상 후행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행적으로 가격 반영이 되거든요. 아마 그러면 하반기에는 좀 미얀마 가스전에서 나오는 가스 가격의 어떤 판가 인상에 인해서 그 가스전 그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좀 또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철강 트레이딩. 예, 상반기에 철강 가격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네. 2분기 실적이 아마 거의 사상 최대 실적, 네, 거의 한 두 맞습니다.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사상 네.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오늘도 보시면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가 굉장히 또 현대제철과 포스코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판가 인상 계속되고 계속 이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 가격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포스코 쪽에서 트레이딩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어떤 실적도 네. 하반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본업은 네. 상당히 하반기에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연 포스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안정적이긴 한 네. 회사긴 한데 철강 쪽으로. 예, 물론 그 뭔가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고 모멘텀 네. 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 네. 그거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자회사 100% 자회사로 있는 포스코 SPS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SPS라는 회사는 어떤 업을 주로 하냐면은 뭐 구동 모터 코어를 주로 그러니까 만들고 어제 있고요. 전기차 부품 이슈가 있어서 확 올라갔던 거잖아요. 이거랑 관련된 건가요? 맞습니다. 예. 뜬금없이 해서 인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 포스코 SPS라는 회사는 뭐 이 업으로 치면은 거의 한 40년 정도 된 네. 업이고요. 한 2007년 8년경에 지분을 좀 투자하기 시작해서 20년에 작년에 이제는 100% 자회사로 편입을 했고요. 전기차 부분에서 3대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배터리, 예, 그리고 인버터, 그리고 모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터 부분은 자동차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보면 엔진 부분인데 네. 그 자동차 그 2차 전기차 부분의 모터 부분의 핵심 부품 구동 모터 코어를 지금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15년도 이후부터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이 시작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된 건 18년도부터 지금 납품되고 있는데 굉장히 성장률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대 정도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19년도에는 40만 대,
20년도에는 70만 대 정도 들어갔고요. 올해는 한 120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한 50만 대 정도 팔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25년까지 총 한 40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올해는 한 이쪽 부분에서만 발생되는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될 것 같고요. 23년도에는 한 6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25년 정도에는 7,500억 정도까지 매출액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 전기차 사업부 그러니까 이 전기차 사업부에 관한 밸류를 얼만큼 줄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지금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트레이딩하는 이런 상사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평가돼 있거든요. 뭐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배 정도, 7배 정도 돼 있고 근데 이제 과연 이 부분에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그 매출 기여도와 영업이익률의 기여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들으시면 좀 실망하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상사 워낙 큰 사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본업이 많이 그냥 중요하죠. 본업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연간 매출액이 한 많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한 29조 정도가 되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는 게 29조에서 30조 정도 매출액이 되는데 네. 23년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3, 4년도의 어떤 실적을 지금 땡기면서 PER을 좀 주고 있는데 한 뭐 그래 3, 4년까지가 아니라 23년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성장성을 좀 땡겨 온다고 하면은 그 23년도에 이 구동 모터코어 부분의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30조 계산하기 편하게 30조에 6천억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매출의 기여도는 3% 미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보다 지금 올해 한 2천억 정도 매출액 예상을 하는데 23년도에 6천억이면 3배 성장이거든요. 엄청난 성장인데 네. 매출액 기여도를 보면은 3% 미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상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매출은 굉장히 큰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잘할 때는 영업이익률이 한 2% 정도가 좀 올라가는 상태고요. 안 될 때는 좀 경기가 부진할 때는 1.5에서 1% 후반대인데 매출액 기여도로 봤을 때는 3% 미만이지만 지금 구동모터 코어 부분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6천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3년도에 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 이상의 어떤 기여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한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 구동모터 코어 부분의 성장성을 좀 줘야 된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장 산업은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증설 아닙니까? 그래서 증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네. 국내는 아직 국내 부분에는 지금 캐파 기준으로는 한 65만 대 정도, 해외는 20만 대 정도의 캐파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3년까지 국내 부분 200만 대, 해외 부분도 200만 대, 그래서 총 400만 대 정도의 어떤 캐파를 지금 늘리기 위해서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포스코 SPS의 성장성을 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어떤 그 지금 저평가된 주가에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높일 수 있는 요소는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연기금이 계속 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약간 오르긴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자회사 부분 100% 자회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포스코 SPS의 어떤 그 성장 모멘텀을 주가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 정도를 가지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기차 구동모터 코어의 모멘텀 기대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용목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